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3년 3월 30일 이 송영진 방송의 긴급 속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매우 다행스럽고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이 박영수 전 이 특별검사,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손뼉을 치고 깨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박영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특검 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악마와 같은 잔인성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 송영진 방송 본방에 앞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 엄희준은 이 30일 오전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, 우리은행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 자산관리주 이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부터 이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이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도운 대가로 이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. 컨소시엄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부국증권이 원래 이게 돈을 출자를 해서 그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 부국증권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다른 은행을 집어넣은 거죠.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의 우리은행 쪽 로비 창구였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, 이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. 이 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인물들을 말하는데요. 그렇다면 50억 클럽은 무엇이냐면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주 대주주였던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이 50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이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50억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 검찰은 이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준비하던 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주고 50억을 받기로 한 겁니다. 수익을 만들어내서 50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 이런 것들을 배제시킨 거겠죠. 남욱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을 시킨 겁니다. 이렇게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이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. 이 검찰 수사선성에 오른 양재식이라는 변호사입니다. 그는 누구일까요? 이 양재식은요,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이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보를 보좌했던 인물입니다. 양재식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이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습니다. 참 이 대단한 이 도둑놈들 집단인데요. 이 도둑놈들 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적폐 수사를 했다라는 게 분통이 터집니다. 2009년에는 박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민간 개발 업체에
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조우영 씨의 변호도 맡았다가 재판 단계에서 이제 뭐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이 양재식 특검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,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. 이 양재식 특검보는 박영수와 같이 하는 이 양재식 특검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그룹에서 사회이사를 맡은 이력도 있습니다. 자, 이 쌍방울과 이재명 끼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. 이 쌍방울 측은 뭐 대납 의혹에 대해서 뭐 강하게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이 의혹도 밝혀지리라고 봅니다. 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 설로 그쳤던 것들이 아마 사실로 밝혀질 거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50억 클럽 명단은 누가 있을까요? 뭐 첫 번째 박영수 전 특검과 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뭐 무죄를 선고받았었죠. 자, 세 번째는 권순일 전 대법관, 이 밖에 뭐 김순환 전 검찰총장, 이러한 사람들이 50억 클럽 명단 의혹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또 홍성근 전 회장, 또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뭐 연이어서 이제 검찰 뭐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더 수사가 보강되리라고 봅니다. 자, 여러분 이 박 전 특검은 그 우리은행의 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2014년에는 당시 같은 로펌 소속 양 변호사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양재식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공모 준비 과정에서 막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제외시키고 뭐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남욱 등과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. 처음부터 이 컨소시엄 구성 이에 전체적으로 관여한 이러한 대가들로 50억을 받으려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. 뭐 남욱 씨보다는 예를 들어서 박영수라든가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면 신뢰성이 더 가기 때문이겠죠. 자, 이렇게 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, 또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검찰은 특경법 위반, 특경법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. 자,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죠.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.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이 아파트 자녀분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 재공모를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의심이 가는 거죠. 뭐 의심이 아니라 뭐 이것들은 주장이 아니라 아마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로 자녀 분양을 받는 이 과정에서 재공모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해서 아파트로도 들어간 거겠죠. 자, 이렇게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하기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런 것은 차용이 아니겠죠. 뭐 명분상 그냥 뭐 차용으로 했겠지만은 아마 다 뇌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밖에도 화천대유 자산관리 그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가운데 이 473억 가운데 140억 이상이 이 분양대행업체 A사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데요. 이 그 A사 이모 대표 현재 박영수 전 특검보의 뭐 사위로 뭐도 알려지고 있고 뭐 친인척이라고도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기존에 알려진 109억 위원회도 109억 원 이외에도 추가로 31억 원 이상이 더 건너가서 총 140억 원이 건너간 겁니다. 이렇게 이 대장동 분양업자를 통해서 흘러간 140억 원은 사업 비리 입막음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
이 대표라는 사람, 자, 이 사람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의 특별감사의 인척으로, 뭐 사유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인척으로 대장동 수사의 이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요. 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A사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이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의 분양 대행권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. 이 분양 그 대행 독점권을 이 받아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, 정말 이 박영수와 김만배의 이러한 관계는 도대체 이재명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참 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은요, 이 날강도 중에서도 여러분 상날강도들입니다. 이거 도둑놈 집단들입니다. 그런데 이 도둑놈 집단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, 죄 없는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과 적폐 수사를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이 박영수에 대한 이러한 정체를 몰랐는지 저는 그것도 너무나 지금 와서는 궁금합니다. 자, 이렇게 검찰이 박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건의 한 축인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김만배가 지금까지 입을 쳐 닫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이 김만배에 대한 압박도 엄청 심하게 아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김만배, 지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고, 이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갈등 이러한 속에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, 아직도 입을 쳐 닫고 있는 이러한 김만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예? 아무튼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 등 여러 검토 끝에 이 협의를 포착을 해서 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,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. 여러 정황들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는 얘기죠. 예? 이렇게 부패에 찌든 집단들이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, 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거에 대해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이 부패한 놈들이 자신들이 그러기 때문에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, 적폐로 규정을 한 것이다. 이게 문재인과 같은 박영수도 역시 같은 공범입니다. 이 모든 책임은 이 민주당, 그리고 이 민주당과 함께 결탁한 이 국민의힘당의 탄핵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,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조중동 언론이라든가 좌파 언론, 민노총 정교조 이런 것들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대통령께 이 공분을 가했던, 저는 이 국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책임에 공동 져야 된다,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는 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까? 그들의 선전선동에, 촛불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?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,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박영수를 추천한 그 당시에 야당 몫이었었는데, 당시에 국민당 안철수와 박지원이가 박영수라는 놈을 이 특검 추천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특검을 임명한 놈이 이 문재인이라는 이 잡놈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사람들 모두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디 날강도들이 일국의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적폐를 규정을 해서 수사를 합니까? 정말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당시 특검에 가담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런 부분을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입장을 좀 밝히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이 적폐는 여러분 이제 무효입니다. 지금 무효가 아니고 원래부터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이 탄핵은 거짓 사기 탄핵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는 반드시
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달성 사저에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또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, 자, 이 말에는 반드시 이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,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렇다고 저희가 구걸하지는 않겠습니다. 더 이상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